네, 자, 그래서 방금까지는 셀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익숙해지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속전속결로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방식은 요걸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필드만 만들어지고, 메서드는 나중에 스택에서 생성이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싸리 그냥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이 뭐 P1점 input 펄스는 요거, P2점 input 펄스는 저거,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리시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프는 언제 붙이냐면 셀프는 이 클래스 내부에서 이러한 멤버를 사용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셀프를 붙인다. 그냥 네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네임 이렇게 했잖아. 여기다가 뭐 홍길동 이렇게 했잖아. 예를 들어서 하고 내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네임을 출력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뭐 네임 이렇게 출력을 하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만약에 셀프점 뭐 네임에다가는 뭐 고길동이 들어있어.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는 홍길동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냥 셀프가 붙지 않는 일반 변수의 이름은 그냥 여기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그러한 그냥 지역 변수라고 하는 그냥 일반 변수가 됩니다. 멤버 변수가 아니라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멤버 변수를 의미할 때는 무조건 셀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없지만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 얘는 의미가 뭡니까? 얘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스트링 하나로, 하나의 스트링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를 리턴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를 리턴해라.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걸 써볼 수가 있겠지. 얘는 실제로 지금 밑에서 여기서 활용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여기에 P1.string person이라고 하면은 요 자리에는 P1에 대한 음, 딱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고 요 자리에 이제 P1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string person이라고 하면은 얘는 p2.string person이니까 이 자리에 리턴되는 것은 p2에 대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리턴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 클래스 바깥에서 이렇게 쓰는 게 뭐 맞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자, 이 같은 클래스인데, 즉 같은 식구야. 같은 식구인데, 자, 어떤 메서드가 다른 같은 식구 메서드를 갖다 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얘랑 내용 비슷해. 그쵸? 왜? 제가 복사 붙여놓기로 했으니까. 내용 똑같거든. 근데 다만 차이점은 얘는 이거를 리턴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시점에서 바로 프린트를 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어쨌거나 보여줄 내용은 얘나 똑같아. 그러면 이 작업 자체를 이 녀석한테 위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즉 여기에다가도요. 그대로 이 스트링 펄슨을 그대로 여기다가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얘도 이 스트링 펄슨이 이 클래스의 멤버가 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는 얘도 셀프를 꼭 써주셔야 해요. 셀프 점 스트링 펄슨 그리고 여기에 이제 셀프는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의미 뭐냐? 일단 만약에 이 객체에 프린트 펄슨이 실행이 되었다면 나는 프린트를 할 거긴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은 또 누구를 시킬 거냐? 나는 이 내용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요 메서드를 통해서 반환받은 값으로 프린트를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멤버끼리 이제 클래스 안에서 멤버를 호출할 때는 셀프를 꼭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쓸게요. 클래스, 클래스 내부에서 멤버를 호출할 때는 또 맨 앞에 셀프 점을 꼭 붙인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요거. 여기서 말하는 멤버는 멤버 메서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멤버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이걸 통칭해서 멤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셀프까지 좀 받고, 그다음에 좀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들어갈 것은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을 할 건데, 자, 우리 테스트 2번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고, 아까 했던 거는, 요거 한 줄 추가되었네요. 요거는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을게요. 자, 테스트 2번입니다. 자, 이번에 들어갈 거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은 같은 말로는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존에 있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새 클래스를 정의한다 하는 작업을 상속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기존에 우리 아까 만들어놨던 퍼슨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원본이에요, 원본. 기존에 있었던. 얘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 네임도 있고, 그쵸? 네임 에이지 텔도 있고, 뭐 프린트, 뭐 펄슨도 있고, 뭐 머시기도 있고, 뭐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새로 만들어야 하는 클래스가 있어. 자, 뭐가 있냐면 학생 클래스예요. 스튜던트 클래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티처 클래스. 인플로이라고 할까? 티처. 그다음에 3번은 또 뭐라고 해볼까요? 얘도 그냥 인플로이라고 하자. 직원 클래스.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있어야 한다라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멤버 필드는 얘도 네임 있어야 돼. 에이지 있어야 되고 연락처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뭐 점수, 뭐 KO 뭐 이런 점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도 뭐 프린트 뭐 정보를 출력하는 스튜던트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어야 돼. 티처는 얘도 마찬가지로 네임, 에이지, 텔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그 담당 과목 있어야 되고 뭐 연봉 있어야 돼. 얘도 뭐 다른 메서드도 뭐 있어야 돼. 그렇다 치고 인플로이도 마찬가지로 네임, 에이지 있어야 돼. 텔도 있어야 돼. 그다음에 얘도 그냥 샐러리 하나만 샐러리랑 또 부서 정도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부서 이렇게 있어야 돼. 라고 해봅시다. 그냥 임의로 제 맘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얘네를 세 개를 다 만들고 그리고 여기 네임, 에이지, 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하나씩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적어도 이 세 개를 만들 때는요. 위에 퍼슨 하나만 만들어두면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스튜던트, 티처, 엠플로이를요. 퍼슨 클래스를 상속받게 할 겁니다. 상속받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물려받는 거야. 그치?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내 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클래스, 어떠한 클래스가 있을 때 그 녀석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받아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는 방법. 일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자, 스튜던트 그다음에 teacher 그다음에 employee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요. 퍼슨을 상속받게 할 겁니다. 받아 정의할 거다. 그러면 퍼슨이 가지고 있던 정의해둔
멤버들을 모두 상속받게 되어서 받게 되어 여기에 있었던 name, age, tell 등의 여기서는 저 프린트 퍼슨도 있겠죠. 뭐 인풋 퍼슨도 있겠고 등등등 등의 구현은 하지 않는다. 적어도 얘는 이미 있는 기능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얘를 또 처음부터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요것 때문에 또 객체지향 특징 중에 이 상속이라는 것 덕분에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랄까 100% 공감하는 시점은 우리 마지막 타임에 프로젝트 하나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이래서 상속을 쓰는구나 라고 그때 이제 여러분이 느끼실 거고 지금은 얘를 왜 쓰지? 라는 그런 마음이 그래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이제 느낌이 딱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봅시다. 펄슨을 갖다 쓰는 거는 지금 갖다 쓰기는 해도 되긴 하는데 갖다 쓰려면 근데 지금 임포트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냥 이거는 그냥 합시다. 펄슨이 외부 디렉토리에 있어서 임포트를 해주자. 그래서 from 우리가 day 06이죠. day 06 맞는데? from day 06점 테스트 1번에 input person 해서 자 클래스 student 하나 만들어 봅시다. student 해놓고 여기 괄호 안에다가 person이라는 말을 써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init 만들어야 되겠죠? init 해주고 잠깐만 여기다가 셀프 점 우리 kr 뭐 이런 거 좀 넣을까요? 뭐 대충 이 정도만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고 잠깐만요. 얘가 슈퍼가 없어서 얘 왜 뭔가 이상한데? 이게 빠졌다고? 슈퍼가 없어도 될 텐데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def 프린트 스튜던트 아니다. 미안해요. input 스튜던트를 쓰죠. input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슈퍼점 input 스튜던트가 있었죠. 이러면 너무 어렵나? 잠깐만요. input person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점수 점수 셀프점 kr에다가는 그냥 국어 또 그대로 베껴서 영어 수학까지 이렇게 해줍시다. 2개 정도만 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잠시만요. 얘가 이게 슈퍼점 이닛을 수행을 해줘야 되겠나 보네.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네. 이거 임포트를 하니까 전에 것도 실행이 돼버리네. 죄송해요. 이거를 그럼 차라리, 죄송합니다.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합시다. 있었던 퍼슨 있죠? 아까 했었던 이 퍼슨을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서 이 클래스만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서 여기에 이 from 하는 요 부분 있죠? from 뭐시기 input 뭐 해라 이 부분 지워주시고요. 지워. 여기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여기 아까 요거 있었던 거 요거 두 줄 대신에 아까 복사했던 person 클래스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네. 근데 왜 경고가 뜰까? 이게 아마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방법을 까먹었네. 이거 없어도 되기는 하거든요. 이거를 원래 쓰는 게 원칙이긴 한데 없어도 똑같이 작동을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먼저 가봅시다. 자, 이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밑에 이제 나머지 작업을 좀 완성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s.input student 해주고 그 다음에 print s.name 그 다음 print s.age print s.tel 정도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print person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걸 그냥 다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print 이번에는 여기는 s.kr s.en 그 다음에 s.ma 해서 똑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서 자, 이 부분 근데 그 와중에 여기서 이 부분은 뭐였냐면 슈퍼.input 아니죠. 셀프점이었구나. input person이 실행이 됐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서도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레드 부분 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 부분 요 부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제가 좀 이제 어디요? 국어가 MA로 되어 있다. 그렇네요, 여기. 네. 자, 어쨌거나 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별거 없어요. 지금 뭔가 이게 코드가 많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요렇게 써주면 즉 요거의 의미는 요거는 person을 가진 여기서는 같은 말로 상속받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받은 스튜던트 클래스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person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얘가 그냥 그쵸?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erson이 지금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딱 이렇게 딱 person 해놓고 여기 또 그림을 또 그려야 되는데 name, age, 텔 이런 거 있고 뭐 input 뭐 person도 뭐 시기도 있고 뭐 또 print person도 있고 뭐 string person도 있고 뭐 있고 어?
지워져 버렸네. 근데 이거는 그림을 제가 꼭 그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따가 오버라이드 배울 때 그림 잘못 여러분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림을 잘못 그리면 오버라이드가 굉장히 헷갈려지기 때문에 다시 그림 다시 이렇게 해놓고 요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펄슨 클래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스튜던트 펄슨이라고 하면은 스튜던트 펄슨이라고 하면은 얘가 확장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 내 안에 부모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얘가 이제 부모 역할을 했었던 이 퍼슨 클래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던트는 스튜던트끼리 그냥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어서 만약에 내가 퍼슨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 요 모양대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슨이 가지고 있던 네임과 에이지, 뭐 시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멤버 변수가 있다 혹은 멤버 메서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이고 뭐가 있죠? KR EN, MA라는 멤버 변수와 그 다음에 input student라고 하는 또 이제 자기만의 고유한 메서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 이 느낌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스튜던트 해놓고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객체 생성했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약간 부모보다는 조금 더 뚱뚱한 그러한 객체가 만들어지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펄슨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있다. 확장의 개념이다라는 거 잘 봐두세요. 그래서 상속의 특징은 무한한 확장성이라는 것도 있다. 얘가 그러면은 나중에 또 어떤 클래스가 또 뭐 스튜던트를 또 상속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럼 더 커지는 거고. 요거. 자, 요거 그림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점프 투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점프 투 파이썬은 아무래도 기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클래스부터는 약간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습용으로만 훅 보시면 돼요. 훅. 상속.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께서는 계산기를 가지고 상속을 한번 구현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 메서드 오버라이딩. 자, 상속 자체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클래스 공부만 제대로 하셨으면, 요거는 그냥 기능 추가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버라이드. 자, 오버라이드를 위해서 테스트를 3번을 하나 더 만들게요. 테스트 03번. 자,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 자, 이게 직역하면 다시 쓰다란 뜻이에요. 재정의하다. 근데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내용은요. 보통은 메서드 재정의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상속이랑 굉장히 가까운데 물려받은 메서드를 자식이 다시 쓰는 것. 재정의하는 것. 여기서 근데 제가 자식 얘기를 안 했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개념 정리 좀 합시다. 잠깐만요. 저기 아까 써놨어야 되는데 원본 클래스 있잖아요. 원래 있었던 클래스, 이거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같은 말로는 상위 클래스라고 하고, 또 같은 말로는 슈퍼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물려받은 확장된 클래스는요, 이 얘기는 자식 클래스라고도 하고, 동시에 하위 클래스라고도 하고, 동시에 서브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다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거 골라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웬만하면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부모 자식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슈퍼나 서브 클래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상위 하위로 또 많이 쓰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오버라이드로 다시 돌아오면 자, 이것도 한번 이게 사실 한글로 쓰면 복잡하고 직접 코드로 보면은 겁나 쉬워요. 자, 여기서 포켓몬 클래스를 한 마리 만들어 봅시다. 자, 만들고 얘가 부모가 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 포켓몬. 자, 그러면 일단 이닛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쵸? 이닛 얘는 네임 말고 레벨 정도나 봅시다. 자, 레벨은 0. 그다음에 셀프 점 네임도 있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셀프 점 네임은 없음. 이 정도만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요. 그 어택 한번 갑시다. 자, 어택. HP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왕 생성자 중에서도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쓰고 여러분 참고로 여기 생성자에다가도요. 뭐 멤버 변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다가 이런 임자값 그 매개 변수 같은 거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값으로 갈게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택. 자, 어택에다가는 어떻게 할까? 참 미안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제가 재밌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 체력 공격력 놓고 여기에다가 어택을 할 때 진짜 어택을 하는 느낌을 줍시다. 자, 에너미를 받겠습니다. 에너미. 포켓몬으로 포켓몬 타입으로 왜? 이게 또 안 되니? 포켓몬 임포트를 해야 된다. 아니 임포트가 아닌데? 이게 자신인데? 없애버립시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자, 프린트를 해가지고 셀프 점 스킬 쇼 스킬 하나 딱 해놓고 프린트를 해서 이러면 어려운가?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셀프 점 네임 셀프 점 네임의 네임이
혹은 가가 enemy 점 name을 공격했다. 상대 남은 체력 enemy 점 HP. 그러면 진짜 공격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자 enemy 점 HP에 빼라. 뭐를? 내 공격력만큼 빼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def show skill 해서 얘는 return 일반 공격.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지금 올려놓을게요. 원본 클래스 포켓몬. 부모죠. 자, 그 다음에 뭘 만들 거냐면,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얘를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우리 피카츄 클래스, 뭐, 프린 클래스,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우리 자스 클래스를 몇 개 만들 건데요. 첫 번째로는 피카츄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부모는 포켓몬으로 둘게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거는 손을 안 대고 자 여기 쇼 스킬이라고 했던 요 부분만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에다가 100만 볼트 공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대로 또 요 피카츄 클래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 뭐 해볼까? 프린? 프린을 하나 프린이 영어로 뭐였지? 지글리퍼프였나요? 너무 기니까 그냥 프린으로 할게요. 여기서 얘는 자장가 공격 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자장가 공격.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본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피카츄 객체를 하나 만들고 푸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포켓몬 1의 피카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포켓몬의 그 네임은 피카츄랑 POK1의 레벨은 뭐 10이랑 POK의 HP 100이랑 POK의 AP는 3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또 써야 되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2로 다 바꾸고 이번에는 프린 1 프린 1이 좀 그렇다. 프린 레벨 30 HP는 뭐 70 AP는 대신 조금 센 10 뭐 이런 식으로 잡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POK 점 어택 POK2 해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POK2 점 어택 POK1 한번 해볼게요. 이왕 하는 김에 진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한번 해봤어요. 그만큼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넵. 자,
이것도 잘리지 않겠죠? 자, 이것도 제가 지금 채팅에다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얘가, 네, 안 잘리네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자, 어디가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이냐면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자, 원래는 일반 공격이었어야 되는 슈 스킬이 지금 보니까 피카츄 입장에서는 100만 볼트 공격으로 바뀌었고 프린으로는 자장가 공격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그냥 만약에 포켓몬이 없다고 하고 그냥 이런 게 딱 있었으면은 이거는 그냥 메서드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쇼 스킬이 원체 부모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특별하게 메서드 정의한다라고 부르지 않고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봅시다. 얘는 그럼 어떻게 얘는 지금 좀 흐름이 조금 복잡하니까, 자, 심플하게 핵심만 조금 뽑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메서드만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히어로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히어로.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제, 음,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영웅 이동.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슈퍼맨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슈퍼맨. 자, 이 녀석은 히어로를 또 상속받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얘는 뭐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 잠깐만 해놓을게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HA 자, 슈퍼맨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 H.move를 실행하면은 얘도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얘도 그냥 영웅 이동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히어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쵸? 얘가 이제 무브라고 하는 그 기계를 하나 갖고 있어. 그 안에 영웅 이동을 출력을 한대. 자, 근데 슈퍼맨은 히어로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래서 히어로가 있고 이 녀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부모 있다라고 해서 슈퍼맨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히어로가 담겨 있다. 근데 지금 얘는 근데 아무것도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껍데기는 아무것도 없었고 얘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이 무브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메서드죠. 갖고 있는 거예요. 얘도 영웅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있거든. 물려받은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식이 그 물려받은 메서드 대신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슈퍼맨은 그냥 영웅 이동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렇죠?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웅 이동 대신에 뭐 날아간다 뭐 이런 느낌. 이 망토를 타고 날아간다. 또 예를 들어 배트맨이라는 뭐 클래스를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 배트모빌로 이동한다. 라는 약간의 이제 개성을 심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물려받았던 것을 수정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재정의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대포 무브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는 뭐 날아간다 슈퍼맨 날아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을 다시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다시 해주시면 이때는 영웅 이동이었던 원본 내용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브가 실행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비교하기 위해서 또 이제 배트맨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배트맨 이번에는 배트맨 얘는 배트모빌로 이동한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H1, H2는 지금 뭐 배트맨으로 가고요. 하고 실제로 또 실행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또 똑같은 무브지만 얘는 이제 또 각각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 설명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히어로에 무브가 없었어. 그러면 이거는 오버라이드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행도 똑같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의해놨던 이 메서드가 하필이면 부모가 물려준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다시 이제 재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되냐면 아까 요 히어로 있었죠? 히어로에 여기에 무브 있었고 아! 잠깐만요. 이거는 그림판으로 그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히어로 무브 다 이렇게 있고 영웅 이동한다 라고 했었던 것을 이제 슈퍼맨부터 좀 보자면 여기 안에 히어로 모양이 그대로 있고 무브가 있죠. 그 안에 원래는 영웅 이동 이렇게 써 있었던 것을 지만의 스타일로 얘 뭐야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다시 썼다 덮어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번에는 슈퍼맨 같은 경우도 똑같죠. 슈퍼맨이란다. 배트맨이죠. 배트맨. 얘도 똑같이 히어로를 물려받았어요. 히어로를 물려받았고 이 안에 무브 똑같이 물려받았어. 근데 얘가 다른 작업을 안 했으면 여기서도 그냥 영웅 이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도 또 뭘로 바꿨어요? 이제 뭐 배트모빌로 이동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덮어 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오버라이드